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눈이 폴폴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폭설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던 제주공항, 많은 분들 고생을 하셨는데 제주공항에 묶인 발도 풀려서 밤새 수많은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내리는 눈은 폭설이 아닌 아름다운 눈입니다. 아름다운 돌직구쇼,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정치권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키.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 천정배 의원 하나로 뭉쳤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 사이에 애초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역시 김한길 의원의 한 수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궁금증은 애초에 천정배 의원, 문재인 대표가 계속 통합하겠다라고 강하게 끌었었는데 문재인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이 틀어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한국일보 정치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번엔 더민주당 상황 한번 볼까요? 더민주.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나,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각 당원 정지 6개월, 3개월을 결정했는데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 그리고 시집 강매, 카드 결제기 노영민 의원, 두 사람 모두에게 혹독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서의 첫 회의 직후에 나온 결과여서 김종인 위원장이 친노 패권 청산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잠시 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정치면 준비했습니다. 친박, 여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공격에 김무성 대표가 경고를 했다는 제목인데 어떻게 경고했을까요? 신중히 생각하라. 어휴, 무섭습니다. 무대의 경고, 신중히 생각하라, 동지들. 친박의 홍문정 의원, 윤상현 의원 등등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과 이른바 김무성 사람들을 흔드는 발언들이 잇따랐는데 김 대표 이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당, 친박과 비박 간의 선거를 앞두고 새 싸움이 한창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역시 정치면입니다. 안대희 대법관, 새누리 최고위원회 처음으로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간 김종인을 보면서 서글픈 모습을 봤다. 안대희 전 대법관, 한때는 대선 동지였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날이선 비판을 돌직구를 던진 셈인데요.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 나를 이제 대법관이라 부르지 말고 최고위원으로 호칭 갖춰서 예의 갖춰서 불러달라,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 속내가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정치 구단들과 함께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도 역시 정치면. 오늘 신문 중에서 이 정치면들이 참 재밌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떠나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총선 불출마를 밝히면서 여당 흔들기에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 준비했습니다. 일면 사진입니다.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 사진은 국세통입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25일 오후 제주공항 국제선 출발층이 이렇게 대기 수속 승객으로 극심하게 붐비고 있는데 무려 42시간 만에 탈출이라고 표현했네요. 제주공항은 밤샘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오늘까지 내일까지 8만여 명을 특급 수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일면입니다. 문안. 여기서 문안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인데 서울만 벌써 18곳에서 격돌을 하고 있다. 일여다야, 한 개의 여당과 여러 개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벌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앙일보 1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통합하면서 야권은 치열하게 다각화, 양분화되고 있는데
김한길, 전병헌 지역구에서도 서로 저격수를 내세워서 표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객공천, 저격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정치 뒷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요, 하얀 눈이 폴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눈 치워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제 폭설로 제주에서 발이 묶여 있었던 제주 여행객분들도 이 눈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의 아주 특별한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영상부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던 커플이 이 폭설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이거 결혼식을 못 가네요.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수도 없고 하객들도 제주도를 못 가니까 저렇게 김포공항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는데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하객들 앞에서 김포공항 탑승 수속실 앞에서 비행기를 뒤로 하고 급박하게 결혼하는 측면이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석양인가요?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모습에서 김포공항에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네티즌들 사이에 최대 관심거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저희가 방금 결혼 영상 보여드렸는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장, 그러니까 제주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기 위한 그 직전에서 보디빌더 임창현 씨 30살, 그리고 김은경 씨 31살, 연상연하 커플이네요. 발을 동동 굴렀다는 거예요. 예, 23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 12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제주도 호텔에서 4시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폭설에 비행기가 묶이면서 예. 그렇게 김포공항 탑승 대기실에서 양가 가족과 또 같이 함께 내려가기로 했던 지인들 앞에서 예. 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요, 사실은 둘이 이제 몰디브에서 모히또로 술을 마시면서 하기로 하면서 몰디브에 가서 신부가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퍼졌는데요. 예. 어떻게 때 아닌 폭설 때문에 둘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각별하고 특별한 그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운은 불운의 얼굴을 하고 온다. 행운은 네. 불운의 얼굴을 하고 온다. 네, 처음에 굉장히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예. 근데 또 발상을 전환하니까 저렇게 인생에서 가장 각별하고 뜻있는 결혼식을 또 하게 됐고 예. 또 많은 사람이 축복까지 받게 됐으니까 오히려 행운이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 동영상을 저희 중에서 유독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임윤선 변호사님, 네. 저 동영상 제목이요, 김포공항 4번 게이트 결혼식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씁쓸하네요. 왜 씁쓸해요? 아름답죠. 농담이고요. 예. 원래 12시 45분 제주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제주에서 비행기가 못 뜨니까 예. 오후 4시까지 기다린 바람에 저쪽에 서쪽으로 지금 석양으로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죠. 활주로 넘어서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활주로 위에 결혼식.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예. 또 보디빌더 커플이라 쓴 거예요. 굉장히 몸매도 참 아름답고 그것까지 보셨군요. 네, 심지어 부케 받는 분도 몸매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커플은 정말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원래 비나 눈이 와도 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폭설로 눈이 갇힌 상황에서도 저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연출하는 커플을 보니까 어떤 예. 역경에도 잘 살 것 같아. 많이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네. 전쟁통에도 사랑은 피어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저 북새통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과 두 사람의 사랑에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저희 돌직구쇼도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돌직구 신문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안철수 천정배, 한쪽에서 장군을 외치자 문재인 심상정, 다른 쪽에선 멍군을 외쳤습니다. 야권의 짝짓기 전쟁. 앞서는 진짜 짝짓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정치적 짝짓기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문재인, 심상정, 맞불 작전, 먼군 장군, 정치 구단인 윤태곤 실장님. 어제 하루 이 야권의 움직임은요 너무나 극박했습니다. 요즘 휙휙 돌아갑니다. 휙휙 돌아가죠. 예, 그 정성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신문들이 이제 아침에 발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게 주요 뉴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몇 번이나 바뀌어요. 한 시간 단위로 바뀌었어요. 예,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둘 다 큰 뉴스고 거기다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윤리심판회 징계권 같은 경우에도 네. 뭐 평소 같으면 충분히 제일 큰 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어제는 말씀하신 좀 이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인데 안철수 의원의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합치기로 통합하기로 했죠. 이름은 깜짝 합당 발표였어요. 예, 국민의당으로 합치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엔 연대 전략적 제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는 중통합이라고 하거든요. 각각 이제 중통합이 됐고 결국 이제 대통합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이 제가 볼 땐 뭐 대통합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고 예. 일단 각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국민 이쪽 통합, 호남 통합에 대해 가지고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몇 가지로 되게 이제 좋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한 열흘 동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계속 가라앉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 분위기가 좀 침체했었죠.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을 형성했다. 좋은 뉴스를 하나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게 되는 것이고 예.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국부 논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천정배 의원은 호남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고 또 좀 강한 개혁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부 논란 이런 걸 좀 잠재우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천정배 의원의 이 광주에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뭐 거의 33%를 육박한다라고 개인 나오니까. 지지율은 그렇고 당으로 치면 한 그러니까요. 5, 6% 되니까 꽤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현역 의원들, 탈당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좀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예. 이런 양면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의원이 통합의 조건으로 낸 거 한 가지는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예. 이 명분을 국민회의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게 천정배 의원이 말해주기가 너무나 고마운 거고요. 예. 이 현역 의원들의 압박을 본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천정배 의원이 와가지고 압박을 해주면은 이제 불감 이청원 고소원이 되는 거죠. 이제 공천장 줄 수 있다. 마음 예. 놓고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예. 이 탈당파 현역 의원들 신당에 합류해 있는 이분도 이제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안철수 의원한테는 아니 내가 탈당해가지고 왔는데 의리를 지켜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천정배 의원한테는 뭐 의리 지켜라 이런 말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탈당 보류한 의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렇죠. 탈당을 예. 멈춘. 그분들이 결국 이제 국민의당으로 안 넘어온 건 두 가지거든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여기 의심이 있는 거, 그리고 갔을 때 공천을 받을 것인가. 그게 제일 두 중요하죠. 가지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호남에서 신당이 다시 이제 기세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기세를 올리면 이 탈당을 합류하는 게 맞는데 안철수 혼자 있을 때도 공천 받기를 잘 모르겠었는데 안철수 천정배 둘이 있으면은 공천 받기가 덜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를 봤을 때도 예.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다 우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 이제 장점이 되게 많다. 그런데 조만간 의원들의 탈당 릴레이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위험 요인이 잠재 있는 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계속 말한 게 호남에선 경쟁을 하지만 수도권에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연대 없다. 예, 연대 없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밑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있고 여기 또 맞서는 건 이제 문재인 심상정이 쪽 진보연대 정의당 내에는 이른바 참여계 예. 친노 진영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입장에서는요. 이게 안철수 진영까지 합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의 연대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진보 연대보다 사실은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 간의 합당 문제인데 김병미 전 의원님. 예. 잠시 후 왜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 뒤에 숨은 실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합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보다 먼저 천정배 의원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와 천정배 의원 간의 합당을 위한 서류 작업까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와 천정배 의원 왜 틀어졌나요? 왜 뺏겼어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정치 분석기에 그 멘트를 넣고 돌려보면은 예. 말로는 합당하자고 얘기하지만 제발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아, 말로는 합당하자고 하지만 예. 메시지로는 들어오지 예. 마라. 왜냐면은 이미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어제도 늘 얘기했지만 본인 페이스대로 잘 가고 있어요. 굳이 천정배 의원이 아쉬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천정배 의원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당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천 의원의 이 합류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정치적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천정배 의원의 선택은 당연히 국민의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명 의원님,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공동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원을 5대5로 쫙 나누자. 네. 더민주 쪽 비대위원 5명, 그리고 천정배파 5명,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의 공천의 전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더민주당에서는 예. 그 이면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째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사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당연히 천정배 의원 측에서는 길길이 날뛸 얘기들이죠. 뭐 이걸 갖고서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고소를 할 수도 없을 거고 참 답답한 노릇일 건데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주 작은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합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 상태에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천정배 의원 일단은 네. 현역 의원은 혼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천정배 의원이 절실히 필요하기는 하나 말은 합당이란 모양새를 취하는데 이걸 기업의 용어로 치면은 사실상 인수합병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합병 당한 네. 거다. 예, 그 인수합병 해주니 고맙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우리 문병호 의원이 썼던 문자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천정배 의원의 길을 충분히 살려준 통합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예. 그리고 결국 이런 천정배 의원의 길을 살려주는 통합 과정을 누가 이뤄냈겠는가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김한길 의원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천정배 의원, 현역 의원 합류했으니까 이제 현역 의원의 머릿수는 16명. 20명이 되면 교섭단체 성공을 하는데 천정배 의원의 합류로 뭐 박주선 의원 현재 탈당해 있으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뭐 17명. 이차 저차 하면은 20명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얘기한 대로 아까 이것이 다른 그 호남 의원들의 탈당에 정말 엑셀레이터가 될지 가속기가 될지 브레이크가 될지 집 하나를 튕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한 자신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아마 물밑을 엄청 타진해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고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류를 택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20명까지 가는 거 쉽다. 뭐 이제는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그 더민주와 정의당의 합당, 그 다음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동아일보 왜냐면 사설이요? 뭐 총선을 앞두고서 야당이 이합 집산을 하고 세를 불리고 하는 것은 뭐 예. 정치적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라는 게 그래도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왜 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예.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민주를 좀 볼 때는 더민주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이렇게 영입을 할 때는 우클릭하겠다. 총선을 앞두고서 우리가 정책정당,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하는 중간으로의 사람을 흡수하겠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손을 잡은 건 좌클릭을 딱 해가지고 정의당과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헷갈리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야하게 여기시니까. 언제는 친노의 이런 색깔을 빼겠다고 하면서 그러게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다가 당을 황골탈퇴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대는 정의당과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추구하는 정책이 뭐냐? 예,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당과 또 천정배 의원의 합당, 호남이라는 걸 잡겠다는 것 외에는 도대체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과 가치관을 가지고 연대를 그 합당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 또 여전히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 뭐냐?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 자기 주 하나를 튕기고 자기 계산은 있지만 정말 큰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좀 약하다. 그렇게 저희는 동아일보 사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천이 문을 택하지 않고
안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안 뒤에 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야인 시대, 야당의 사람들의 시대라는 코너 제목을 오늘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야인 실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인 실세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야당 실세, 야인 실세 같은 말인데요. 천이 문을 택하지 않고 안을 택하게 된 그 뒤에는 김이 있었습니다. 김한길의 정치력에 천군만마를 얻었다. 머리 좋아요 참 신문 기자들. 천군만마의 천은 천정배 의원인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김한길 의원이 합당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한 결정적인 원동력도 김한길 의원이었는데 이 정치력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2014년도 3월 2일 날 정적 발표하게 된 그 배경 뒤에는 김한길 대표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여기 안 그래도 탈당하고서는 딱 나가면서 창조적으로 파괴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가교 역할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근데 쉽게 이뤄낸 건 아니고 말 그대로 3고초려도 아니고 10고초려라고 합니다. 10고초려 했대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나고 항상 전화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김과 천만 만나다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다가 그 다음에는 안을 데리고 와서 안까지 3자 회담을 계속해서 한 경우 끝에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발휘했는데요. 사실 뭐 박영선 의원도 땡겨 올려다가 못 땡겨 왔으니 천정배 의원은 절박했겠죠. 절박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천정배 의원은 더 절박한 쪽을 택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은 이제 어제 25일에 발표했죠. 그러니까 엊그제 24일 날 김, 안, 천이 급하게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갖고요. 전격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김한길 대표는 뭐랄까? 이 리더일 때보다 오히려 좀 킹메이커일 때 좀 이렇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정치인들 이성계병 아니면 정도전병 걸렸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도전이다. 정도전이라기보다 하여튼 킹메이커에 가까운데 프로듀서. 프로듀서 그렇죠. 프로듀서에 가까운 느낌인데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안철수 의원의 합당 그때도 솔직히 인수합병이었죠. 인수합병을 이끌어낸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뭐랄까 설득에 능한가 보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혹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나 보다. 저한테는 여자인 남자 작가로 더 와닿긴 한데 이거 확실히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사람이. 김한길 의원의 이 설득력. 정성희 위원님.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김한길 의원 단둘이 만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5분만 만나면 넘어간다는 거죠? 15분만 김한길 의원과 독대하면 넘어간다. 근데 사실은 아까 지금 우리 임윤선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계에 이런 그 정치인이 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매력인지 뛰어난 언변인지 친화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에 이런 협상력 정치력이 없어서 툭하면 얼굴 붉히고 나가고 막말하고 서로 얘기 안 하고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실 정치라는 게 협상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양극단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사람이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이 중간에 있어서 그래도 정치라는 게 뭔가 주고받고 끌어오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가 점점 귀중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윤태호 실장님, 김한길 의원, 천정배 의원을 어떻게 유혹한 겁니까? 이게 좀 김한길 의원은 정말로 제가 본 정치인 중에 제일 독특한 분이에요. 독특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말이 있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장가를 참 잘 가신 분이다. 장가를 잘 가신 분이다. 당대 톱스타 최명길 씨하고 한 20년째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라디오 방송을 같이 하다가 김한길 의원은 이혼남 소설가였거든요. 뭐 정치인으로 유명해지기도 전이고. 근데 이제 당대 톱스타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최명길 씨가 정말로 다 부러워하는 게요. 선거운동 도와주죠. 다른 연예인들 데리고 오죠. 아들 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죠. 너무나 이제 부러운 이제 아내를 맞았고 또 이런 면이 있는 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상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김한길 의원 앞에서 내가 이제 상고 출신에서 이 정치권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한길 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분은 이대 부고의 건국대 국문과를 나왔어요. 나는 남녀공학을 나와가지고 동창들이 다 이제 아줌마들인데 부산 상고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기반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올라섰고 또 이 정치권에 흔히 김한길 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의원이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대중적인 지지도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이른바 김한길 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은 정치는 이제 머리로 김한길 계는 꾸리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로 꾸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이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만은 예. 어쨌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 천정배 의원을 데리고 올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이제 약간 안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예. 일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은 없다. 통합이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한길 의원은 뒤에서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그랬겠죠. 우리는 오면은 큰 정치할 수 있다. 우리 뭐, 쪽으로 오시라. 계속 이렇게 유혹 아닌 유혹을 한 셈인데 하긴 김한길 의원의 이 정치력과 설득력, 당대 최고의 탑스타이자 여배우였던 최명길 씨를 설득해서 결혼할 정도였으니 이런 정치인들 설득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그런데 안철수 의원에게 있어서 네. 국민의당에 있어서 김한길 의원의 정치력과 설득력이 앞으로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곧 저의 진로와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정치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얘기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중간의 작업도 결국은 김한길 의원, 김한길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김한길 대표를 보면서 결국 소설을 했던 사람이고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인데 그렇게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에서 항상 우선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각에서는 정동영 의원도 합류를 하고 또 지금 천정배 의원이 합류한 것처럼 이런 모든 역할들을 김한길 의원 주도적으로 가게 되면은 예. 이 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로 또 기사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게 약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조언이요? 지금 김한길 의원은 오셔갖고서 본인이 할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맡은 역할보다 수배의 역할들을 다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만약이라도 이거 내 당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갖고 내 당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조급한 마음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맡고 있던 역할이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이 주춤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역할이라는 거는 과거 말했던 양당 정치의 종식, 새 정치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대표가 채워주셔야 되는데 김한길 의원은 제 역할 다 하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러다가 네. 문병호 의원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었는데 이거 김한길계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과의 이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게 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리 뺏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당당하게 얘기했죠. 들어와서 누구나 대권 경쟁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는 혁신을 이뤄나가야지만 미래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 좀 더 분발하라라는 네. 돌직구까지 들어봤는데 야당 실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실세는 명불허전 김한길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야인 실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야당 실세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인데 친노 패권 청산의 첫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칼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 공천을 배제키로 한 것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사실은 본인의 책을 출판기념회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놓고 이른바 관계기관들 불러서 카드로 네. 결제해서 50만 원, 200만 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영민 의원과 또 아들의 로스쿨 취업 청탁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압력을 행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신기남 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 과연 친노 중에 친노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예상보다 더 징계가 셌어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과연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김종인 이 대표 김종인 박사가 굉장히 현명하게 행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결정이 난 거냐면 당의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한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윤리위원회 총 9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7명이 중징계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갔다라는 거고 여기서 선거까지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지금 출마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어저께는 말을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예. 이거를 다시 항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번복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거칠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예. 게다가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로스쿨 논란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정치적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예. 본인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김영식 전 의원이 살인 교사 혐의로 또 예.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고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했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는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진정으로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잠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재기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표 없이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1인 리더 체제로서의 첫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임수연 변호사님. 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한 분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영민 신기남 의원의 행동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다라고 혹독하게 말을 내비친 건데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3개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도전할 수 없게 됐는데 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 이게 진짜 예.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세게 나왔어요. 징계가. 예. 변호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 예, 우리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마음으로는 되게 미웠죠. 저도 그때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노영민 의원부터 맞습니다. 얼마나 예. 제가 비꼬았습니까? 참 예. 그래 시집 팔아서 좋으시냐고. 예. 그랬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저도 이런 거 저도 마음이 안 좋으니 문재인 대표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예. 이래서 대표직도 내려놓고 다 빨리 내려놨나 보다 싶은 네.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당장 마음은 아파도요. 이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게 분명히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고 분명히 좋은 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려운 말들 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뭐 읍참마성 막 이런 예. 것까지 갈 필요 없이 제 생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이들 역시 어차피 기득권이다. 예. 더 기득권이 되지 못해서 화내는 사람들, 어차피 그들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니들은 뭐가 달라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쯤은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로는 보여요. 사실에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노영민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결국에 침노 감싸기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짚어볼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갈이 첫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노영민 의원 3선 의원이고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예. 신기남 의원은 든든한 후원군, 말하자면은 친노 주류 진영에서도 제일 머리가 굵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큰 분들을 이렇게 뭐 쳐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예. 쳐냈다.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크고 공헌을 한 사람도 당이 이렇게 읍참마속을 했는데 너는 뭐 이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예. 이제 논리가 이제 통용이 될 겁니다. 신노 패권 이제 우습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신주류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 이심전심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무리를 빚은 초재선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더 위험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버텼었다면은 예. 계속 처음부터 막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어려워지는 건데 네. 첫 번째 큰 사람들에 대해서 칼에 들이댔다. 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노영민 의원보다 신기남 의원을 더 상징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자극적인 게 금수저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쿨하고 사법고시의 이 대한 문제도 있는 건데 근데 어제 흥미로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게 누구였냐면은 임지봉 교수, 서강대 예. 로스쿨 교수입니다. 로스쿨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로스쿨을 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득권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예. 있다는 거죠. 이까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은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센 거 아닌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예, 너무 강하게 나간다. 저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뭐 천정배 의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되게 심드렁하고 예. 첫번 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뭐 친노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의견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요.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을 국민의당이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댔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정치적 사면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복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가가지고 이제 설득하다가 감자 한 박스밖에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감자 한 박스 받아왔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 계속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면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너무 세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허. 조율이 이제 차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에게 사실은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측근의 비리라든가 아니면 측근이 구설수에 올랐을 때 왜 문재인 대표는 단호하게 그걸 쳐내지 못했느냐. 일례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막말로 구설수에 여러 번 올라서 당 윤리심판원에 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문재인 대표 슬그머니 깎아주고 슬그머니 빼주고 슬그머니 복귀시켜서 역시 친노 감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도 많았거든요. 많았죠. 뭐 그 정청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한명수 의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감싸기를 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에 실망했던 그런 전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얘기한 대로 아까 조율이 있었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조율이 있었고 본인은 그러니까 문 대표 내가 이번에 신기남 노영민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세게 한번 본보기로 휘두를 테니까 딴 말 하지 마라.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영민 의원하고는 굉장히 절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하고는 아주 모든 현안마다 상의하는 사안인데 사실 이렇게 친한데 예.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김종인 위원장 또 상징적으로는 아까 윤리심판원의 그 네. 교수, 임지범 임지범 교수로 교수의 이렇게 손을 빌려서 한 거고 그러니까 작은 걸 쳐내면서 큰 거를 살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 문재인 대표의 네. 인재 영입, 정의당과의 연대, 그 다음에 이 윤리심판원에 문제되는 친노 의원들의 어떤 이렇게 쳐내는 거 이거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근데 겁니다. 갑자기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문재인 의원 대표가 지금 김종인의 손을 빌려서 과거에 공신들인 친노를 없애고 지금 자신을 주변으로 한 친문 세력을 새로 쌓고 있구나. 새로 쌓고 있구나. 공신들을 지금 없애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래서 우리 예. 김순덕 논설실장이 지난번에 쓴 칼럼 있잖아요. 김종인은 문재인의 수소폭탄인가. 수소폭탄인가? 이제 그런 배경이 폭탄이 거기도 나왔군요. 예. 선거가 다가오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마음이 급해지긴 급해진 것 같습니다. 야당 실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야당 실세가 김종인 위원장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나 신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실세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야당 실세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시죠. 야당 실세 세 번째 인물은요. 최후 책사는 결국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도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된 이후에도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롤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문재인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전면에 나왔어요. 손혜원 홍보위원장,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 이름 정할 때부터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뭐 브랜드 결정할 때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사실은 희망소나무당도 있었고. 예, 그보다 훨씬 더 파워가 예. 크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손혜원 위원장을 해서 친문 실세다. 최후의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실세로 꼽히고 있는데요. 신문 실세 중에 실세다. 예, 두 가지 정도의 그 어떤 얼마나 실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예. 우선 그 더민주당의 최근에 1년에 있었던 성공적인 일련의 인재 영입 거기 마쿠에서 중요한 작용을 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이번에는 본인이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실은 문재인 의원의
대표의 아바타로 선대위원이 들어가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과 문 대표를 연결하면서 막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본인도 처음에 왔을 때 일성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왔다. 예, 그 말 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아니 무슨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의 사당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또 본인의 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본인에게 정책의 야심도 좀 드러내고 있어서 정말 부상하는 실세가 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소속인 김병명 의원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홍보위원장 같은 인물, 숨겨진 실세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 여중, 숙명 여고 동기 동창이에요. 동창에다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손혜원 위원장은 친문재인 사람 중에 친문재인 사람. 문재인을 난 대통령 만들러 들어왔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아마 저는 이 내용도 과거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림인 게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카피로 굉장히 유명한 조동원 씨라고 그분을 가지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이 갖고 있던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면서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당 로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나서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했죠. 근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화했던 그 변화의 흐름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미 너무 많은 혁신을 했기 때문에 더 혁신할 게 없습니까? 이미 혁신할 게 없으면 여기서 더 어떻게 혁신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혁신이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는 과정인데 그건 좀 더 나간 혁신이기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뿐이고 어쨌거나 그런 뼈를 깍딱깍딱 가르마 나왔습니다. 너무하시네 김병명 의원.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조동원 홍보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누구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내면의 관계라든지. 근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게 되는 지금 이 손혜원 홍보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친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중심으로 하는 친문 체제에서는 이보다 더한 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거기다가 완벽한 네 사람이기까지 하니까 결국 완벽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친문 체제 구축이 거의 한 90%는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윤태용 시장님,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이 불출마 선언까지 고민하게 된 뒷배경에 뭐 아직 확실하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표직에 물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문 대표를 만나서 강하게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에 나갈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판단할 거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게 낫다. 어차피 그분 대통령 뜻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 대표가 조금 속에 있는 말을 대신해주는 효과.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으면은 김종인, 손혜원 이런 분이 받는 것이고 문 대표를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주류 체제를 형성하는 축이 되는 거죠. 손혜원 위원장이 이분이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왔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탈당했을 때 시원섭섭하다. 조금 섭섭하고 많이 시원하다. 뭐 이런 거침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한화증권 주진영 사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1호로 이제 영입했는데 그 이전부터 정치부 기자들한테 주진영 사장 같은 분은 비례대표로 데리고 와야 된다. 내가 데리고 올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는 특히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속 시원할 분이 없을 겁니다. 대신에 싸워주고 뭐 일도 잘하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약간 삐끗하기 시작하면 이제 실세, 막후 실세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 후보나 대표 부인하고 뭐 엮이면 항상 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위험이 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언을 드린다면은 손 위원장은 이제는 다 실세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겸손 모드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문 대표면요. 손혜원 위원장 같은 사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결국은 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신이 창조하는 것 자체에 예. 만족을 느끼거든요. 정치보다는 끊임없이 당 이름을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 거 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끼지 예. 권력을 잡는 데는 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것 같은. 그런가요? 저는 막 예. 정치부 기자들 비례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거에 예. 별로 전 동의 못해요. 아니,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재 영입에도 손혜원 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비례 한 자리쯤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고 정세희 싶죠. 의원님.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비례 홀수 번호는 여성 몫이고요. 여성의 인재는 훨씬 더 남자에 비해서 정말 수십 배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비례를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숨겨진 실세, 야당 실세에 대해서 오늘 돌직구쇼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봤습니다. 야당 얘기 들어봤으니 이번엔 여당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여당도 이 권력을 두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돌직구 신문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여당 소식 첫 번째는요. 나를 대법관이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합니까? I'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입니까? 안대희 대법관. 나 대법관이라 부르지 마시오. 최고위원으로 불러주시오.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지명 최고위원의 자격으로 첫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야심찬 속내까지 밝혔습니다. 대선 때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봤던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이 날선 비판까지 내밀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 아니 최고위원의 거침없는 행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법관님 박 대통령 최고위원이라 그랬어요. 예, 최고위원님. 지난 대선을 준비하던 우리 새누리당에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2개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분께서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보여드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이, 안대희 최고위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지난 대선 때는 우리와 같이 일했었던 분명했던 우리 쪽 사람인데 예. 저쪽에 가서 저러고 있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너무 서글프다. 네.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제는 대법관이 아닌 최고위원으로 불러달라는 말처럼 정치인으로 완벽히 변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다. 그리고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이거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들이 정확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충분히 받아서 기사화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쇄신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정치인 안대희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안대희 대법관을 최고위원 지명한 거 가지고 말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친박계라고 불리는 홍문종 의원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지명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메시지 보니까 저는 선거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던데요.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당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은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사체인데 예. 그 생각을 이렇게 쉽게 배반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정치를 이해하고 정당 정치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메시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문정 의원의 이 안대희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후 틀어드리겠고요. 일단은 안대희 최고위원이 정세훈 의원님 나를 대법관이라 부르지 말고 최고위원이라 불러라. 하하하. 기자들에게 말한 의미는 뭡니까? 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이제 예. 하는 주문 같은 것이고 기자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그 적극적인 주문인데요. 특별히 그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대위원장한테 이제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알다시피 이상돈 교수님, 예. 돌직구 인재영입 위로 이상돈 교수님, 김종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신 분, 예. 안대희 대법관이 다 과거에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시고 도왔던 분들이에요. 대선 캠프의 주요 3인방이었어요. 정말 예. 당시에 그 특히 공천 룰, 혁신 룰을 만들면서 정말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자르게 했던 공천 룰에도 관여했고 공천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서 사실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적들도 많을 거예요. 예. 이 세 분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대희 대법관 총리 후보로 지명이 이제 우선 박 대통령이 발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정관예우 논란 때문에 낙마를 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종인 쪽은 야당으로 가버렸고 안대희 대법관은 쓰임을 받지 못하다가 스스로 일어선 거거든요. 박 대통령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후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럴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공격의 칼날을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안대희 대법관의 이런 모습도 좀 서글퍼요. 서글프다. 예, 좀 저는 전체적으로 이 두 분의 모습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그분의 모습들이 안대희 지금 최고위원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서글프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예. 이분 지금 현재 안대희 대법관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서글프다.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 흩어져서 하는 모습이 또 저는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요즘 이 총선 준비하면서 가장 서글픈 분은 안대희 전 대법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인재 영입이란 말도 못하고. 정성희 위원님 예.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에 갈 때 제일 큰 명분으로 삼은 게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실은 정치혁신 공약도 거의 안 지켰거든요. 지금 안대희 위원장이 안대희 최고위원이 서글픈 거는 그런 대목이고. 근데 역시 머리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계산은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워딩을 보면 전 두 가지 의미에서 재밌다고 본 게 예. 첫 번째로 대선 때 새누리당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었다. 경제위원회, 정치위원회. 나는 김종인과 동급이다. 라는 이야기를 깔고 하는 건 거죠. 경제는 당신 담당이었지만 정치는 내 담당이다. 자기를 이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걸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김종인, 안대희가 예. 붙으면은 안대희가 무조건 이득인 겁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렇기 지금은. 때문에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파트너, 나의 이제 경쟁자는 김종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머리 좋으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안대희 최고위원을 향해서 친박계는 불편한 모양입니다. 친박계의 홍문종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를 잘 모른다.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최고위원 줘야지 무슨 소리냐. 정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대희 대법관, 그분 지금 선거를 잘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최경환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선거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안대희 대법관으로 바로 최고위원을 한 것이 아닌가. 김병민 의원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정치를 잘 모른다라는 이 친박 홍문종 의원의 비판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뒤에 나온 말이 우리 최경환 의원님 같은 분을 최고위원에 앉혀야지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거 친박과 비박계의 권력 싸움 시작됐구나.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트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여러 번 만나보면은 말을 굉장히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고 저 멘트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데 결국은 최경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다? 당 입장에서는 어울리지도 않고요. 예. 지명직 최고위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거기에 최경환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을 지명직 최고에 넣는 거는 격에도 맞지 않고 지금의 현상에도 맞지도 않는데 한번 이렇게 툭 던져보신 나름의 위트 섞인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 최고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친박계의 소위 말하는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친박 비박 간의 그런 암투 권력 다툼으로 좀 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애매했어요. 계속 홍문종 의원을 포함해서 친박 의원들의 연일 공격이 잇따르니까 윤상현 의원, 홍문종 의원, 김무성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되돌리잔 말이냐.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렇게 워딩은 세지 않지만 예. 선을 그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김무성 대표의 신중히 생각하라는 경고보다 그 속내는 그 측근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측근들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기 사람 심기를 하려는 것은 오히려 친박 쪽이다. 김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최고위원회에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해보라.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새로운 인물 못 데려온다고 계속 최경환 의원도 나버스에서 돌아오면서 사람이 일상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라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흔들기만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박계가 오히려 이거는 말인즉슨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라고 하지만 그걸 막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전략 공천을 유지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김무성 대표에서는 개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정치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뉴스 속보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의 전동차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생을 했는데 오전 8시 25분 40대 남성이 칼을 휘두른다라는 신고가 경찰 측에 긴급하게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급히 현재 출동을 해 있는 상황인데 지하철 1호선 종강역으로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재 나가 있는데 취재 기자를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림 기자 나와 있나요? 네, 김유림입니다. 용의자 아직 잡혔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철 1호선 소요선 방향 상행선 전동차였는데요. 신고자들은 용의자가 40대 중반으로 보이며 키가 180cm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다행히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시청역이나 종강역 등에 내려 대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넘어지는 등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초 이 용의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동묘암역에서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종강역에 내렸다가 다시 같은 방향의 다음 열차를 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전동차 내부에 경찰을 배치하고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종강역에서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우리 사회부의 김유림 기자를 전화로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연결해 봤는데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불안한 것은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신데 우리 경찰이 지금 계속 수색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하시고 출근길을 계속 재촉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뉴스 속보 저희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김태호 최고위원 이야기 요즘 안 나와서 한동안 잠잠하나 했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 을에 출마를 해보는 게 어떠냐? 라는 제안인 건데 임수연 변호사님, 김태호 대 정청래, 정청래 대 김태호 해볼 만한 게임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게임을.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갈등을 하게 만들 대결 같은데. 나름 굉장히 흥행 지역구가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호 의원으로서는 지금 전 의원이죠. 의원 맞죠? 의원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럼 김태호 의원한테 이 험지 출마를 누가 권유를 했느냐? 아주 특이하게도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둘 다 같이 권유를 했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비박비박 할 거 없이 너는 정청래다 이렇게 간 건데. 그랬는데 이제 뭐 두 군데 정도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안대희 최고위원 같은 마포 갑 출마를 선언을 했으니까요. 마포 을에 가서 정청래 의원이랑 붙어라. 아니면은 분당에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으니 분당 예정지로 가라. 그 두 군데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김 최고위원도 험지 출마에 대한 당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김 최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불출마를 선언을 한 와중에 문대성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다가 한 달 만에 번복해서 그 비판을 받았는데 유행인가요? 새누리당에서 요즘? 아 이거 번복하는 예. 거 명분은 없고 뭐로 하나라고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예. 김 최고위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 의혹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거는 기득권 내려놓기라기보다는 도망가기의 의미가 더 컸다라는 의혹이 예.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예. 기득권 내려놓기였는지 도망가기였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대로 곧장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고 나서 바로 서울역에서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시 45분 조금 전이네요.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우리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 확인해드리겠고요. 김태호 의원이 마포울 정청래 의원과 한판 붙는다. 김태호 의원이 그런데 누굽니까? 이런 분입니다. 박근혜 후보님도 저 아주 좋아하시죠? 그렇죠, 누님? 오빤 강남 스타일. 아저씨는 촌놈 스타일. 그는 불통 스타일. 어디죠? 왜 보는 김병민 저희가 의원님. 부끄럽죠? 지금 예, 얼굴이 빨개지네요.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은 불 켜고 계신데 뭐 부끄럽습니까? 왜 얼굴을 불 켜십니까? 우리 김태호의 최고가 사실 실제로 만나보면요. 저는 연예인보다 이렇게 멋있는 정치인 만나기가 쉽지 예.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키가 굉장히 크고 생긴 그 모습이 정말 영국 신사처럼 멋지게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 김태호 최고가 불출마 선언했는데 사실상 그 불출마 선언문 전문을 읽어보면 대권 출마 선언문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호 최고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형들이 야 넌 나가봐 하고 예. 이 형 저 형 할 거 없이 챙겨주는 것 같은데 진짜 동생을 생각하는 형들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마포를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왜요? 본인이 생각하는 꿈이 있는 건데 본인은 큰 꿈 꾸고 있는데. 그 큰 꿈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정치적 어찌 보면은 정청래 의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정청래 의원이랑 맞붙는 순간 정치적 희화화의 대상으로 약간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좋아했죠. 그렇군요. 네.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봤을 때 김태호 최고는 아마 절대로 출마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이 인지도는 확실히 올라간 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드네요. 정청래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떠밀지 말고 마포울로 김 대표 본인이 나와서 나가 붙어보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아주 특별한 오늘의 휘날의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주 특별한 생일을 맞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무럭무럭 사랑을 해주셔서 벌써 저희 신문 이야기 도울직구쇼가 오늘 700회를 맞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끼리 박수치고 케이크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 마음 같아서 이 케이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1000회, 2000회, 3000회 될 때까지도 변함없이 애정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짧은 시간을 빌어서 저희 도울직구쇼 700회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1회부터 700회까지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 도울직구쇼가 그래도 아침 9시에 명실공히 종편 프로그램 시청자 중 2명 중 1명 이상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는데 모두 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채널A 프로그램 중에서 1회부터 700회까지 단일 MC로 단일 앵커로 쭉 간 프로그램은 도울직구쇼밖에 없다. 네네. 라는 사실이 팩트는 팩트니까. 정수희 그렇죠? 맞습니다. 이 순간에도 자기 PR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그 김 PR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김진앵커밖에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제작진과 또 우리 정성희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저희 도울직구쇼 가족들은 앞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뉴스, 감동적인 뉴스, 풍성한 뉴스, 시원한 도울직구 전해드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1000회, 2000회까지 쭉 제가 진행을 하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